시원해지는 학생. 네, 가세요. 영화과 지망인데요. 지금 쓰는 거는 웹드라마 시나리오예요. 근데 학교폭력에 관해서 좀 더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.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을 좀 끊임없이 부정하기 위해서 여성 혐오를 한다, 뭐 성소수자 혐오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저는 온라인 혐오 표현 대항하는 온라인 액션에 되게 정말 관심이 많아요. 저도 사실 학교에서 진지충이라는 얘기를 정말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더 그러는 것 같아요. 일단 이번에 최근에 산 책들이 여기 있고요.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거야. 나도 하고 있었구나. 나도 여성 혐오라는 걸 하고 있었고, 또한 나도 어떤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혐오 혹은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있었고, 그런 거를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이 프로그램이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요. 첫 번째는 영상이고 두 번째는 혐오 표현에 맞서는 청소년이었어요. 변신을 시작합니다. 오, 좀 셌어요, 이번에. 지니 힘 진짜 세요. 제가 조금 돌리고. 여전히 제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. 그래서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막 차별이 심하고 편견이 심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.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나 자신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나는 왜 이렇게 남자친구 안 생길까라고 했던 그 말을 저도 너가 너무 주장이 세서 그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었는데 그땐 몰랐거든요. 그땐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절대적 강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.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.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상정하는 것도 너무 무의식적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사실. 차별을 하는 사람도 차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. 자기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걔가 특성화고를 잘못 말해서 특수학교라고 하더라. 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.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.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내가 왜 화가 났지? 라는 그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친구한테 야 나 방금 혐오 발언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너는 아시아인이니까 뭐 김치 좋아하겠네? 너 뭐 아시아인이니까 되게 소심하겠네? 근데 저는 지금 25살의 김예슬이고 뭐 책 읽기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굉장히 다면적인 면을 가진 한 개인인데 그렇게 안 보고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.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여행을 유럽 쪽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런던에서 이제 돌을 맞았어요. 그냥 아는 언니랑 길을 가다가 런던 정말 딱 완전 중심가였거든요. 가다가 청소년
친구들이 막 와르르 오더니 이제 뭔가 돈을 던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. 그냥 누군가 보기에는 작은 혐오 표현이고 작은 편견일 수 있겠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의가 되고 그게 힘을 받게 되면 진짜 물리적으로 위험해지는구나. 근데 저는 또 이 사회에서 소수자고 이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무섭더라고요. 한국에서도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들어오시지 말라. 뭐 가게나 이런 것도 이제 그냥 기타 그냥 평범한 생활 환경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한국에 뭐 우리 한국에는 인종차별 없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없나요? 정말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.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을 향한 혐오 표현이 되게 많았었잖아요.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. 올해 혐오 표현을 많이 봤던 곳은 저희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그 에브리타임 커뮤니티, 네이버 기사 댓글 그 두 가지에서 혐오 표현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제가 탈퇴를 했다고 해서 에브리타임의 그 혐오 표현 난무하는 그 커뮤니티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걔네들 아직도 그러고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이나 그런 감정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손님 2명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는데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. 고기를 너무 잘 구우신다. 그래서 네 감사하다 이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여기는 스커트 입고 고기 안 구워줘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네? 저희 그 화상 입을 수도 있어서 저희 다 긴 바지 입고 고기 구워드린다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고기는 먹는 맛도 있지만 보는 맛도 있어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 정말로 불쾌했고 그때 다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솔직히 내가 알바생이라서 별 그게 없던 거기도 하지만 아빠가 동성애는 정신병이지 라고 했을 때가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. 본가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 게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아빠가 동성애는 정신병이지 라고 말했고 저는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을 딱 끊더니 왜 그렇게 저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냐는 식으로 웃으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요. 민감성, 걱정 이런 거를 가지게 된 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어떤 당사자가 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쁜 일을 남에게 내가 가해자가 돼서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뭔가 어떤 영화에서 항상 서사의 주인공은 남자라거나 여성은 항상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그 도구로 쓰인다고 해야 되나? 그 인물의 성격, 배경 그런 게 대한 복잡성이 전혀 없고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항상 뭔가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많았고 혐오 표현 안에는 그런 어떤 혐오의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내가 동일한 위치에 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심, 강박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야, 이게 뭐가 불편해?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서
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화는 조금 덜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, 프로 불편러라는 말은 뭔가에 둔감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민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 같아요.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뭔가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? 쉽게 혐오 표현이랑 아파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말. 흔히들 말하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그렇게까지 하지 마 라는 시선이나 목소리들이 종종 들리잖아요.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. 좀 더 이렇게 좀 그렇게 더듬이를 이렇게 빼고 잘 듣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. 그런 목소리보다는 함께 맞아, 혐오는 잘못된 거야. 이렇게 바꿔보자. 사회는 변화해야 돼? 라는 같은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혐오에 대항한다는 건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. 혐오에 대항하는 수많은 그 익명의 사람들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게 나뿐만이 아니구나 에서 오는 위안도 있고, 내가 알지 못했던 문제를 이렇게 꺼내주는 사람이 있구나 에서 느끼는 위안도 있는 것 같아요.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약간 들리지 않았던, 그러니까 사회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들, 드러나지 않았던 얼굴들을 약간 여보세요, 여기 보세요 하고 딱 사회에 좀 내보이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. 뭐 물론 그게 뭐 굳이 직접적인 목소리나 어떤 직접적인 얼굴이 아니더라도 통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왔던 그런 관점들을 좀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. 왜라고 질문하는 영화,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. 뭐 페이스북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, 정말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바꿔갔던 것 같아요. 문제를 삼는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글들이나 영상들을 봤던 게 저에겐 정말 많은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 혐오 표현을 유머 삼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재미있을 줄 알았지? 너네 유머 그렇게 수준 높지 않아? 라는 걸 돌려 말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통쾌했어요. 만들면서. 아무래도 엠네스티를 구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여한 거니까 되게 인권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친구들이 모였더라고요. 반성도 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거를 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엠네스티 활동이 또 있다면 좀 더 바깥으로 홍보를 해서 새로운 학생들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, 어떤 그래요, 괜찮아요, 우리 할 수 있어요, 화이팅 하세요, 막 웃으면서 하는 그 분위기,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. 놀라웠던 경험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. 근데 그게 여러분 행복하세요, 건강하시고요, 막 이러면서 줌 화면 안에서 눈물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, 사람들 사이에서. 그런 정말 따뜻하고 좋은 에너지, 또 행복한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,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. 되게 신기했어요. 전혀 물리적으로 연결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줌 화면을 통해서만 만났던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진짜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시점이라서 되게 그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순간이에요.